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이 살 길 300가지 중에서 오늘은 정직 정치로 대개혁을 해야 한다.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대개혁을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대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대로 놔두면, 이대로 방치하면, 이대로 넘어가면, 이대로 묵인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치가 선진화가 안 되면 나라 선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정치가 선진화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 대개혁입니다. 한국에 살 길은 정치를 대개혁을 해야 돼. 한국에 살 길은, 한국의 소망은 정치를 대개혁해야 돼. 한국이 참 희망은, 한국에 할 일은 정치를 대개혁을 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판이 개판인데 아무리 설탕 녹여서 부어봤자 개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설탕으로 참 훌륭한 어떤 전문가가 해도 판이 개판이야. 판을 갈아줘야 돼.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에 불판을 한 번씩 갈아줘야 맛있는 고기를 먹지. 판이 다 지금 잘못되는데 신선한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고칠 개자, 가죽혁자를 쓰는데요. 가죽혁자. 이것은 낡은 제도나 기구를 시대에 맞춰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옛 제도나 풍습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가죽혁자를 왜 쓰느냐? 바로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바로 가죽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입은 그 가죽혁자, 이것을 개혁혁자에 가죽혁자를 쓴 겁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들어요. 나쁜 개혁도 있어요. 김일성의 사회공산주의 개혁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몽땅 숙청 보내고 숙청. 그런 빌어먹을 개혁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김일성의 개혁은 빌어먹을 개혁입니다. 빌어먹을 개혁. 사유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지만 잘 처먹어. 지그들만 잘 배 터지게 먹고 살아. 그리고 공산 다 같이 나눠먹고 산다. 새빨간 거짓말, 그 자식.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몇 놈만 잘 처먹고 살고 6억 인구가, 엊그제 신문에 안 봤습니까? 1년에 2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사는 인구가 중국의 6억입니다. 6억. 20만 원에 20만 원 이하로 사는 농민들이나 서민들. 지도층은 배 터지게 먹고 달러로 바꿔서 외국에다가 다 숨겨놓고 살고, 이게 공산주의야. 사회공산주의. 몇 놈만 이번에 하천도 안 봤습니까? 그 새끼들만 50억, 이름만 올려놓으면 100억, 거기에 조금 가담 쓰면 1000억. 그런 못된 놈의 새끼들이 바로 사회공산주의, 공정을 부르죠. 공정, 평등,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개혁도 좋은 개혁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공산 사회 좌파로 개혁하는 못된 개혁도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개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모품은 우리가 차량에서 바꾼 것처럼 타이어도 바깥 낄 때는 끼야 돼. 그대로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돼. 지금까지 전 세계 정치는 크게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이데올로기 이념의 정치를 했습니다. 이념의 정치. 그래서 그 두 사상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30억이 죽었다니, 30억. 저는 3억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안 놈 새끼 때문에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킬링피드 안 봤습니까? 여러분, 모태통이한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김일성한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 공산주의를 제일 일 많이 했던 참 그 인간도 북한에 가서 공산주의에서 잘 사주했지만 남로당 박헌영이 김일성이한테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총살로 죽었어요. 박헌영이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죽을 때는 피눈물 흘리고 죽었을 거면 내가 미쳤다고 남로당 만들어갖고 이렇게 했던가. 내가 미친놈이다, 미친놈. 좌파 운동하면 북한과 대우할 줄 알아요? 그놈들은 또 딴 세력이니까 어차피 잡아먹어야 돼. 끝장내야 돼.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이 득세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기존 세력을 절대 능가를 못해. 그래서 토사하고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사상도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두 사상도 사용기간이 다 해가고 있군요. 수명이 다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는 이런 두 사상의 시절이 지나고 정직 정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직 정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사야 9장 7절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대개혁할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맡겨둔 사상이 바로 그 이념 정치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지금까지 육체의 모든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맨 처음 정직 정치를 기도하다가 알았는데 그걸 그동안 인류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나건 다 이성주의 철학에서 나오고 인본주의 사상들이에요.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제 정치 사상의 바로 정직 정치 사상의 주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어요. 정직 정치의 선구자가, 선도자가 주도하는 바로 그 세력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인류 역사상 우리 국조 당군 할아버지가 홍익사상 이념을 세웠는데 그 홍익사상을 아몬데 풀면 정직정치예요. 정직정치. 뭔 정치? 정직정치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해서 대개혁을 해야 돼. 정직정치로. 우리나라 정치 틀을 정직정치로 대개혁을 해야 돼. 우리나라 정치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를, 구조를, 내용을 정직정치로 대개혁을 해야 돼. 뭔 정치로? 정직정치. 그러니까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이렇게 고쳐져야만 되는데 이 중요한 기로에서 저희들이 지금 격동기에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우주적인 절기가 여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바꿔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여름절기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하는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는 이제 끝나고 한마디로 가을절기는 새 평화가 깃드는 그런 정치가 올 것을 세계적인 선지자 이사야서 2장 4절에 예언이 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이제 이성이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정직 정치로 이제 평화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군비 확장이라든지 군수 산업 안 돼. 이제는 다 나라마다 핵무장을 하고 평화할 겁니다. 무무장하고 핵무장을 해야 평화되지. 핵무장이 안 되면 평화 안 돼. 우리가 볼 때 핵무장하면 다 죽어보겠다. 안 죽어. 핵무장을 하면 서로 무서우니까 더 평화가 깃든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핵무장을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핵 포기하겠으면 절대 안 해. 거짓말. 뭐지랍니까 그렇게?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 포기 안 해. 경제가 중요하니라 자기 체제가 중요한 거야. 알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는 경제, 속으로는 다 지가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한 수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가 되면 신앙생활도 개혁이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제단신앙으로 하나님 성이었고, 사사시대 때는 법계신앙으로, 광야시대 때는 성막신앙으로 하나님 성이었고요. 왕정시대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성전신앙으로, 그 다음 포로 후 시대에서는 해당 시나고구라 그러죠. 해당 신앙으로. 오순절 이후로는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 신앙으로.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교회 신앙이 타락해서 종교화되니까 종교 신앙이 이제 신부 신앙으로 이제 바꿔져. 신앙도 바꿔져요. 정치도 바꿔지고 앞으로 보세요. 종교도 바꿔지고 이제 다 바꿔져요. 변천사.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화고 모든 산업이 많이 바꿔져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계절에 순응할 줄 알아도 계절에 편승해야 살지. 계절을 모르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빨리 정직 정치로 개혁, 정직 정치로 혁신 빨리 해야 돼. 그런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할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큰발굴이 빨리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 정치할 민족 영웅이 나온다고 봅니다. 정치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변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직 정치할 인물이야 돼. 인물이 통 큰 인물, 배짱 있는 인물, 한마디로 말해서 대범한 사람이 나와야,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하면 천지개벽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천동지할 일이 날 거예요. 경천동지. 정치가 개혁이 되어야 한국에 살고, 정치가 대변화가 이루어져야 한국에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무쪼록 해야 될 일은 정치가 대개혁을 해야 돼. 결론 마칩니다. 지금 다른 물론 개혁도 필요하지만 노동개혁 또는 공공개혁 또는 연금개혁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 개혁의 깃발을 크게 들, 한마디로 말해서 인물이 나와야 돼. 개혁의 대개혁의 깃발을 들 정직 정치할 민족 영웅이 나와야 돼. 대개혁할, 정치를 개혁할 큰바위 얼굴이 반드시 나와서 정치를 바로잡는, 앞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